오늘 날씨가 이제 제법 많이 풀려서 이제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점점 봄이 봄이 되고 있는 되고 것 있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봄이 봄이 되는 되는 만큼 만큼 오늘 오늘 또 또 유기농 유기농 곡물 곡물 효소 효소 오늘부터 오늘부터 배송이 배송이 될 될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아마 내일 내일 받아보실 수 받아보실 수 있을 것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그 기대가 기대가 크신 크신 만큼 만큼 저희가 저희가 어떤 어떤 제품인지 한 제품인지 번 한 번 더 더 소개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드리고자 오늘 오늘 교육 교육 시간을 시간을 마련을 마련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교육 교육 잘 잘 들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사장님도 사장님도 이중으로 섭취하실 섭취하실 들려요, 목소리. 아하 잠시만요. 이중으로 들려요, 이중으로. 목소리가 이중으로 들려요. 네네네. 지금 괜찮으세요? 네, 네, 네. 지금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오디오를 잘 해놓고 왔습니다. 다시 잘 들리시죠? 네. 저희 10시 30분부터 이제 유기농 곡물 효소 교육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샘플로 이제 받아보신 분들 섭취해 보셨을 거고요. 이제 아니신 분들은 아마 내일부터 받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기농 곡물 효소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제품입니다. 오랜 기간 연구 개발도 진행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은 한국 분들 소화에 그리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많은 고민 끝에 저희가 출시를 한 제품이니까 사장님들도 앞으로 잘 섭취하면서 건강한 장 그리고 건강한 몸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이 제품 소비자분들 그리고 파트너분들 유산화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시면서 유산화 제품 그리고 뭐 챌린지도 더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 또 유산화 마케팅 부서의 제품 전문가죠. 유민영 대리님이 유기농 곡물 효소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들리겠지만 이렇게 박수 한번 치시면서 네, 유민영 대리님 모셔볼게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리... 네. 네. 그러면은 오늘 교육 제가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오늘 교육해드릴 제품은 2025년 유산화 코리아의 첫 신제품, 이제 유기농 곡물 효소에 대한 제품 교육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킥오프나 이츠 유산화 타임 통해서 이미 효소에 대한 정보를 많이 받아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교육에서는 유기농 곡물 효소의 제품 특징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드리면서 왜 유기농 곡물 효소가 효소 시장에서 독보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유기농 곡물 효소를 선택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셀링 포인트와 곁들여서 같이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품 교육에 앞서서 아직도 효소가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효소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먼저 조금 잡아드리고 제품 교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소라고 하는 거는 별명이 있어요. 생명의 열쇠, 인체 충전지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생명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몸에서 굉장히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소화라던가 분해, 해독, 면역 등등 수많은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효소라고 하는 게 이러한 모든 반응들에 집중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효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효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산소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효소를 크게 나누면 우리 몸 밖에서 따로 이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체외 효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체내 효소, 잠재 효소라고도 하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체내 효소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좋은 식품이나 건강한 발효식품, 좋은 효소 제품 등을 통해서 밖에서부터 체외 요소를 꼭 따로 보충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처럼 아이와 노인을 비교했을 때 효소 양이 약 30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우리 몸은 노화를 겪음에 따라서 점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효소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노화에 따라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효소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안 좋은 식습관, 예를 들면 자주 먹는 밀가루라던가 과음, 야식, 폭식, 군것질 등의 나쁜 식습관이 더해지게 되면 우리 몸은 굉장히 소화 능력이 저하된 몸으로 변화를 하게 되면서 노화와 더해서 우리 몸이 원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효소를 고갈시키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꾸준하게 소화 건강을 잘 챙기기 위해서 효소를 꼭 따로 섭취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유사나 코리아에서 준비한 신제품이 바로 유기농 곡물 효소라는 제품입니다. 이 유기농 곡물 효소는 단순한 효소 제품이 아니라 얼마나 뛰어난 효소 제품인지를 제가 이 한 장의 장표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좋은 효소의 가장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 유기농 곡물 효소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의 유기농 원료를 사용을 했고 이 원료들을 인위적인 방식이 아닌 100% 자연 발효를 통해서 굉장히 뛰어난 활성도를 보이는 그런 효소 제품을 탄생을 시켰는데 오늘 교육에서는 어떤 효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효소가 최고의 효소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선택 기준을 딱 2가지만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교육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효소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한 원료, 건강한 유기농 원료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그런 효소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2번째 조건은 효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얼만큼 활성도를 잘 보이는지, 얼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높은 역할 수치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2가지, 다시 말해서 건강한 유기농 원료를 사용했는지, 높은 역가 수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 2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셀링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셀링 포인트는 건강한 원료가 바로 셀링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에서 온 20가지 이상의 유기농 곡물, 채소, 과일이 바로 유기농 곡물 요소의 첫 번째 셀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기농 인증 마크를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오늘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유기농 곡물 효소를 받아보실 텐데 제품을 확인해 보시면 제품 앞면에 유기농 인증 마크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유기농 인증 마크가 어떻게 해야 붙을 수 있는 마크인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전체 원료 중에서 95% 이상의 원료를 유기농 원료로 사용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원료 자체를 재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3년 이상이나 그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땅에서 재배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3번째로는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 방사선 등으로부터 안전한지가 검증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원료 보관부터 제조, 포장까지 전체 제조 과정에 있어서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통과가 되어야지 이 인증 마크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기농 인증 마크가 붙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섭취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얼마나 검증된 제품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유기농 인증 마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인증 마크를 제품에 붙이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원료들을 활용을 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4가지 유기농 곡물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4가지 유기농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쌀겨, 귀리, 백태, 현미 이렇게 4가지 유기농 곡물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쌀겨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등을 섭취했을 때 이 비타민 B군이 굉장히 영양소 대사에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소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귀리인데요. 귀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에 유일하게 곡물이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영양을 보유하고 있고 백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명이 있죠. 밥상 위에 보약이라던가 밥상 위에 고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미 같은 경우에는 백미에는 없는 풍부한 식이섬유나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곡물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쌀겨, 귀리, 백태, 현미까지 4종의 유기농 곡물을 굉장히 엄선해서 담았고요. 여기에 더해서 편안한 소화 건강을 보다 더 완벽하게 완성을 시켜줄 수 있도록 13종의 유기농 채소와
4종의 유기농 과일, 그리고 3종 채소까지 이렇게 다 더해보면 20가지가 넘는 곡물, 채소, 과일을 함유하고 있는 우수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효소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좋은 효소의 선택 기준이었던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를 100% 충족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셀링 포인트인데요. 두 번째 셀링 포인트는 바로 100% 자연 발효로 얻은 80만 8천 유닛의 프리미엄 높은 역가 수치가 바로 이제 두 번째 셀링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역가 수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효소가 얼만큼 열심히 일할 수 있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요. 역가 수치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효소가 영양소를 얼만큼 잘 분해하는지,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수치가 높을수록 활성도가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분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양소를 섭취했을 때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가 되고 좀 불필요한 노폐물이나 이런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쉽게 잘 배출되기 위한 전체 과정을 이제 분해라고 하는데, 이 분해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고 건강한 체중 관리나 면역 관리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분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강 관리를 위해서 꼭 꾸준하게 잘 주어야 할 그런 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수한 분해를 위해서 유기농 곡물 요소에 어떤 역가 수치로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탄수화물 분해를 위한 이제 알파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80만 유닛이라는 수치로 함유가 되어 있는데, 사실 숫자가 좀 상대적이다 보니까 80만 유닛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높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잘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0만 유닛이 대체 어떤 수치인지를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보고 계시는 라면이나 맥주나 떡볶이나 치킨의 튀김옷 등처럼 우리가 약속에 나갔거나 연말 모임이나 신년회, 야식, 과식 등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음식이 탄수화물 식품인데요. 이 보고 계시는 식품들을 80만 유닛으로는 단 한두 시간 안에 완벽하게 분해할 수 있는 그 수치가 바로 80만 유닛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알파 아밀라제 함량을 이렇게까지 높인 이유는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건강 식단을 유지하고 계시다 보니까 탄수화물 섭취 비중은 좀 낮추고 단백질 섭취 비중을 좀 높이는 건강 식단을 하고 계시는 반면에, 아직도 많은 현대인들이 탄수화물 섭취 비중이 가장 높은 식습관을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알파 아밀라제를 통해서 보다 좀 더 편안하게 탄수화물 소화를 시키고 분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한국인 맞춤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백질 분해 요소 프로테아제가 8,000 유닛으로 들어있는데요. 이 8,000이라는 수치는 앞서서 80만 유닛이라는 숫자를 이미 보셨기 때문에 8,000이라는 숫자가 조금 작은 거 아닌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8,000이라는 수치는 프로테아제로 특히 얻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수치이기도 하고, 특히나 유기농 원료를 통해서 8,000 유닛을 얻는 거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타사의 효소 제품을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8,000 유닛이라는 수치가 유사나 유기농 곡물 효소가 정말 독보적인 셀링 포인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8,000 유닛이라는 프로테아제 수치가 굉장히 독보적이라는 거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프로테아제 역시나 한국인 영양소 섭취 맞춤 설계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 식단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2030 세대에서는 러닝 열풍이나 저속 노화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또 4060 세대에서는 근육량 증대나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뜬 신중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전 세대에 걸쳐서 단백질 섭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소화가 어려워지는 대표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를 높이는 전 세대의 그런 섭취 습관을 고려를 해서 프로테아제 역시나 한국인 영양소 섭취에 맞춤 설계가 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 셀링 포인트인데요. 보통 타사 제품을 보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분해에서 그치는 효소 제품이 많아요. 근데 유기농 곡물 효소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 속의 글루텐까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섭취하실 수 있도록 함포 기준 글루텐 분해 요소를 1000mg 함유하고 있다는 게 또 이제 마지막 셀링 포인트가 될 텐데요. 글루텐이라고 하는 거는 밀가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어가지고 빵을 섭취했을 때 쫄깃쫄깃한 식감을 이제 느끼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글루텐 때문인데 간혹 가다가 밀가루 섭취를 하셨을 때 설사나 복통이나 복부팽만감이나 좀 소화불량이 느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글루텐이 원인이 되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화 건강 문제를 동반하는 성분이 바로 밀가루이기도 하기 때문에 밀가루 섭취를 가장 이제 줄이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밀가루 음식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제 밀가루 음식을 계속해서 자주 먹게 되면 밀가루 중독이라던가 피부 트러블, 비만, 면역력 저하, 당뇨 등의 건강 문제를 동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밀가루 음식을 섭취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소화가 가능하도록 소화 건강까지 같이 챙겨주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유기농 곡물 효소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루텐 분해를 위한 글루텐 분해 효소가 함포 기준으로 1000mg 함유가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실제로 유기농 곡물 효소가 글루텐을 진짜로 잘 분해시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실험 결과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글루텐 분해 실험을 했을 때 최대 94%까지 분해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효소를 어떻게 하면 좋은 효소를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 가지 기준 딱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기준은 건강한 유기농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효소 활성도가 높은지, 다시 말해서 높은 역가 수치를 보이는지를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기농 곡물 효소는 건강한 유기농 원료, 20가지가 넘는 곡물, 채소, 과일을 이제 사용을 한 그런 건강한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높은 역가 수치, 탄수화물 분해를 위한 알파아밀라제 80만, 프로테아제 8000 유닛,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밀가루 속 글루텐 분해까지 도와주는 글루텐 분해 요소 1000mg까지 함유되어 있는 이제 완벽한 효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완벽한 효소를 아마 모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효소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든 분들께도 추천을 드릴 수 있지만 더욱더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이 있을지 살펴보면 식사 후에 불편감을 좀 자주 느끼시는 분이라거나 장내 환경이나 소화 건강을 좀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간혹 가다가 몸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피로감이 느껴지는 분들께도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인데요. 몸이 갑자기 피로감이 느껴진다는 거는 우리 몸 안에서 뭔가 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래 써야 되는 효소보다 더 많은 효소를 쓰게 되면서 효소를 고갈시키면서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로감이 자주 느껴지시는 분들께도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강의 정리를 이제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효소도 오래전부터 이제 좋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성분이다 보니까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1세대 효소는 단순한 그냥 단순 발효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가 수치가 굉장히 낮은 효소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가 수치가 조금 높은 수치의 그 제품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위적으로 역가를 높여볼까 하면서 인위적으로 정제 요소를 통해서 역가 수치를 높인 요소가 2세대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요소가 인위적인 건 좋지 않다고 하니까 자연 원료를 사용해서 자연 발효 효소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탄생한 게 자연 발효 효소 3세대 효소이고요. 그 다음 4세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건강 원료를 쓰는 게 좋은데 더 제일 건강하다고 알려진 유기농 원료를 기반으로 한 유기농 발효 효소를 사용하는 게 4세대 효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5세대 프리미엄의 유산화, 유기농 곡물 효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효소 선택 기준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건강한 유기농 원료를 기반으로 했고, 그리고 높은 역가 수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탄수화물 분해 효소 80만, 프로테아제 8000, 그리고 글루텐 분해 효소까지. 이렇게 해서 높은 역가 수치까지 확인이 된 제품을 바로 5세대의 프리미엄 효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유기농 곡물 효소는 이러한 조건들을 다 충족하는
프리미엄의 효소이기 때문에 효소 시장에서 독보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오늘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유기농 곡물 효소를 아마 받아보시게 될 텐데 섭취를 하시면서 체험단 분들이나 이 효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정말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를 실험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섭취하시면 아마 느껴지시는 바가 훨씬 더 클 것 같아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전민영 부장님께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좀 추가적으로 전달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저는 여기서 제품 교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석을 해줘야 돼. 선생님,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육 잘 들으셨나요? 네. 그 부족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교육 자료도 즉 각 그룹 내 교육 담당하시는 사장님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서 뭐 혹시라도 뭐 전달 못 받았으면 저희가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기농 곡물 효소는 사장님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계속 제가 섭취를 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섭취하고 점심에도 섭취하고 저녁에도 섭취를 하면서 아, 이게 정말 좋은 제품이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받으시고 정말 꾸준하게 섭취를 하시면 사장님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 사장님들과 미팅을 하면서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장님들이 아마 2025년 새해에 접어들면서 가지셨던 건강 목표,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잘 꾸준히 실천하고 계신가요? 아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벌써 뭐 설도 지났다, 뭐 이제 뭐 주말들 지났다, 연휴들이 있다 그러면서 벌써 많이 무너지신 분들이 많아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챌린지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챌린지 이제 곧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3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 챌린지가 조금 변경이 됐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뭐 1, 2단계는 이제 베이직 단계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는 챌린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드린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3, 4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챌린지에 플러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을까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사장님들 비즈니스에 조금 더 날개를 달아드리고 싶어요. 아마 참석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주변에 이제 파트너분들도 촬영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뭐 말씀하시는 것도 좋고 뛰어난 제품을 소개해 주는 것도 좋고 한데 일단 내 모습 자체가 건강하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 그 사람에게 제품을 소개했을 때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내가 말하는 말에 대한 신뢰도가 더 급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2025년 새로운 혜택으로 좀 준비를 해드려 봤어요. 자, 어떤 혜택이냐면 바디 프로필을 사장님들에게 촬영을 해드릴 겁니다. 네, 모든 분들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미리 신청을 받고 그분들 중에서 28일 쭉 잘 하시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사장님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바디 프로필 촬영 그리고 영상 촬영까지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두 참석을 하셔서 꼭 비즈니스에 조금 더 활력을 불어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또 볼게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챌린지가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아직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을 지금 해주시고요. 아직 내가 목표한 바를 잘 달성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챌린지에 참석을 하셔서 올 한 해 조금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적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교육도 해드리고 챌린지도 말씀을 드려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을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교육 담당하시는 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은 그럼 효소 교육, 챌린지 교육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초반에 조금 뭐 음소거 부분이라던가 이제 화면 이제 말씀드린 오디오 부분에서 약간 미흡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자리를 통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소 제품 받아보시고 궁금하신 점, 그리고 지금 교육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답변만 드릴게요, 그러면. 예, 챌린지는 올해도 일반 주문만 가능합니다. 자, 곡물 효소를 드실 때는 물에 타서 드셔도 좋고요. 가루를 직접 바로 드셔도 됩니다.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서 섭취를 하셔도 되니까 이 부분을 섭취하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험이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실험이 위와 동일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실험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장기와 동일한 상황, 저희가 장기와 동일한 상황을 만들려면 정말로 실험실에 가서 그 상황을 똑같이 연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는 연출이 안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방 분해 효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 지방 분해 효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췌장에서 보통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에서 분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 또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백질이라던가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로바로 분해를 해줘서 우리가 더 몸속에 잘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이제 효소를 섭취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분해 효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건강한 장, 건강한 몸을 만드셔서 잘 이 지방이 분해될 수 있게 그런 몸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뭐 별도로 들어갈진 않지만 뭐 챌린지라던가 효소를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시면 지방 분해 효소도 지금보다 더 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지금 주신 질문까지만 답변을 드리고 이제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자, 리얼바프의 당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리얼바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챌린지 전과 후 이제 바디의 사진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 두 가지 기준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사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그 모습까지 같이 저희가 기준을 삼아서 최종 당첨자분들에게는 28일 이후에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5세대 효소라는 트렌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4세대까지 나왔는데 유사한 제품을 이 트렌드는 사실 이제 저희가 사장님들 비즈니스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제 만든 거예요. 현재 뭐 다른 제품들을 보시면 4세대라고 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장님들께서 유사한 제품 뭐 찾아보시면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8,000 유닛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뭐 요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유기농으로 만든 제품은 일단 없고요. 그리고 단백질, 프로테아제 같은 경우 8,000 유닛을 아마 찾아보시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유기농으로 만든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글루텐 분해 효소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장님들이 소개하시기 편하게 5세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들, 시중에 있는 제품들하고 지금 유사나 유기농 곡물 효소를 비교 더 하기 쉬우시도록 만든 단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화를 도와주고 흡수를 도와준다면 먹은 칼로리는 다 흡수되는 걸까요? 요 부분은 이제 사실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람이 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소화를 함에 있어서 분해가 잘 되면 그만큼 우리 몸의 흡수도 잘 되겠죠. 그런데 보통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해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돼서 소화 장애가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장에 대한 트러블이 생기고 그것들이 우리 몸의 염증이라든가 안 좋은 그런 뭐 몸에 안 좋은 상황들을 유발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효소를 섭취를 하시면서 우리 몸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잘 흡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걱정돼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만약에 1000칼로리를 먹어요.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1000칼로리가 흡수가 안 될까요? 그죠? 뭐 효소를 드신다 그래서 1000칼로리가 다 들어간다. 다 들어가죠. 섭취를 한 거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효소를 드신다 그래서 내가 먹은 게 뭐 덜 섭취되는 게, 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더 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먹은 걸 더 잘 분해해서 우리 몸에 잘 흡수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아기도 섭취해도 되나요? 예, 전 연령이 다 섭취를 하셔도 되는데, 이제 아기나 이제 조금 어린 아동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뭐 예를 들어 반포라든가 한 포 정도 섭취를 해보시고 아이에게 물어봐 주세요.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섭취를 조금씩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요 질문까지만 받을게요. 질문이 계속 많아지시는 것 같아서 나머지 질문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전, 식후.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식전이나 식후나 어느 때 드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책에는 이제 식전에 드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어느 때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효소가 뭐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몸에 뭐 유미영 대리님이 이제 교육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효소라는 게 점차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 효소를 우리는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현명하기 때문에 효소를 조금씩 쌓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식전이나 식후 언제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보통 체감상 내가 음식을 많이 드시고 그 이후에 드시면 약간의 죄책감을 덜겠다라는 생각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기도 하니까 그거는 사장님들께서 전후로 섭취를 해보시면서 내가 언제 섭취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구나 좀 느끼시면서 그 섭취 루틴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알로엔즈랑 유기농 곡물 효소의 큰 차이점. 자, 두 개의 제품은 사장님들 메인이 다릅니다. 자, 메인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자, 유기농 곡물 효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유기농 곡물 효소는 말 그대로 효소를 정말 꽉꽉 채운 제품이에요. 소와 효소가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알로엔즈 같은 경우는 알로엔즈가 메인으로 된 제품입니다. 알로에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세 가지 기능성을 해주죠. 피부, 면역, 그리고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효소를 넣은 거고요. 그리고 유기농 곡물 효소 같은 경우는 효소만 꽉꽉 채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또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알로에즈랑 유기농 곡물 효소랑 같이 섭취를 해도 되느냐? 당연히 같이 섭취를 하셔도 됩니다. 알로엔즈에 들어있는 효소, 그리고 유기농 곡물 효소에 들어있는 효소를 같이 섭취를 하시면 오히려 그 효소가 풍부한 효소들이 우리 장 건강을 도움을 주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정리를 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이 사장님들 비즈니스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런 교육 계속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제품에 관련된 뭐 셀링 포인트라던가 제품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 잘 숙지하시고 앞으로 비즈니스에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